축산 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박혜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송기영 축산경제팀장입니다. 조장철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효석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성주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4쪽 안성시 탄소 중립 한우 브랜드 구축 사업입니다. 한우 농가에 저탄소 사양 방식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통해 저탄소 축산 인증을 획득하여 차년도부터 메탄 저감 사육 시스템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기피제 드론 방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양돈 밀집 지역에 무인 드론을 이용 멧돼지 기피제를 살포하여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 사업으로 가축 분뇨 통합 바이오 에너지와 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 협의체 구성과 설명회 개최, 벤치마킹을 통해 공감대 형성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총 사업비 406억 3,200만 원을 투입 설치할 계획으로 용역업체 선정, 실시 설계, 인허가 절차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공공건축 심의 통과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축산 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 축사 지원 사업입니다. 재래식 돈사를 안성 맞춤형 냄새 저감 스마트 무창 축사로 개축하여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양돈농가 3개소가 사업 완료 단계에 있으며 2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축산 냄새를 80에서 9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방역 인프라 구축을 통한 ASF, AI 구제역 청정화 사업입니다. 방역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악성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여 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확대 사업으로 축사 이전 철거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5개 농가가 추진에 따라 2개소는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1개 농가가 사업 추진 중입니다. 농가 인근 주민 대다수가 냄새로부터 해방됨에 따라 지속 사업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축산 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중섭 의원.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와 건립 시설 관련돼서 그 주민들한테 간담회 같은 경우 다 진행되신 건가요? 지금 다 끝나신 건가요? 최근에 한 게요. 지난 16일 날 제가 가서 그 주민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하셔서 그분들한테 사업 이해를 일단 시켜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는 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마을에 관해서 간담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게 작년서부터 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유사한 시설이 외국에
잘 돼 있는 모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지만 그 선진지 한번 가서 직접 그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같이 한번 가서 현장 방문을 하면서 검토하는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 의원님들하고 그 선진국은 방문할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민들 제가 가서 만나본 분은 저는 처음 만났는데 만나본 분은 이해가 부족하신 몇몇 분이시더라고요. 몇몇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 순회 간담회를 한 이후에 그래도 그분들이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 뭐 서산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통합 바이오 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을 한 데를 같이 모시고 가서 같이 느끼는 게 가장 설득에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런 시설에 그 전에도 이런 유사한 시설 때문에 다만 이런 유사한 시설이 실제로는 말로만 뭐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나중에 이후에 냄새로 인한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대 입장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챙겨서 이해와 설득과 또 현장 같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접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다각적인 방면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페이지 5쪽부터 질문 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드론 방제를 새롭게 도입을 좀 하셨습니다. 보니까 그 전에 보면은 드론을 일부러 배우시기도 하고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드론 방제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간 대비 전략 대비 효과가 많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동북권 양돈 농가라고 그냥 이렇게 딱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양돈 농가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점차적으로 요게 지금 확대해 나가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ASF는 기본적으로 양돈 돼지에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요. 그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돼지 농장 주변에 임야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뭐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전부 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수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드론 방제가 그러니까 다른 그 가축들한테도 지금 현재 확대하실 계획이시냐고 좀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드론 방제가 그 농장 자체를 방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ASF가 멧돼지에서 유입되니까 멧돼지가 싫어하는 그 약재를 주위에 그 양돈 농장 예. 주위에 살포하는 겁니다. 예, 우리 과장님 좀 말씀 좀 보충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까 봐요. 네, 축산정책과장 윤용차입니다. 현재는 양돈농가만 멧돼지 기피제를 추진 중에 있고요. 향후에는 그걸 이제 고려를 안 했는데 일단 양돈농가 위주로 좀 계획하고 다른 축종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느냐면 철새로 인해서 멧돼지 기피제를 지금 하시는 건 압니다. 여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지금 근데 좀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거는 철새로 인한 그 우리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 계획도 있으신가 미리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봤더니 아침에 그 이제 올라온 SNS상에 올라온 걸 보니까 요즘 이제 까마귀 떼가 평택에서 극성을 부리다가 지금 안성으로 까마귀 떼가 극성스럽게 안성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보면은 와 너무 끔찍하다 징그럽다 이게 뭐든지 많으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까마귀 떼가 너무 많이 지금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철새로 인해서도
발병되는 또 병원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역에 대해서 혹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 그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축산정책관의 윤용차입니다. 그건 추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철새가 싫어하는 그 무슨 기피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못 오게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좀 고민이 돼서 네, 지금 현재들 너무 많이 이게 지금 그 영화를 마치 방불케 하는 멧돼지 떼들이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 이런 새떼가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떠오를 정도로 우리 까마귀 떼가 안성에 정말 많이 그 철새니까 지금 이제 많이 올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이 있나 좀 이렇게 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6조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건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도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중섭 의원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지금 현재 보니까 서산으로 30여 명을 모시고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단들도 김제를 좀 갔다 왔었습니다. 그 이제 김제 쪽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독일 방식을 이제 도입했다고 하시는데 독일 방식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바이오 농가가 새 농가가 밀집돼 있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거 직영 그 다음에 그 독일 방식을 도입한 곳 그리고 한 곳은 지금 이제 무착 축사라고 해서 그 농가들이 이제 합쳐서 지금 했던 것 해서 세 방식이 있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딱 첫 느낌은 와 이렇게 악취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거를 갖다가 좋아할 리가 없지라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운데 농가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독일 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곳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악취의 원인은 바람에 타서 다른 쪽에서 오는 거 그리고 바로 인근 바로 옆에 있는 그 바이오 에너지 시설이죠. 거기서 오는 거였고 의원님들께서 직접 그 계단을 이제 올라가서 그 저장고라고 그러죠. 저장고 이렇게 열고 냄새 확인도 좀 하시고 막 하셨는데 악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아예 그냥 거의 안 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아까 그 말씀을 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들 분들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것이 우리한테 에너지화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특히 보니까 거의 그 무인 시스템으로 돼서 그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는 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많은 인력이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새롭게 이제 인사 발령 받으셔갖고 진행을 하시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더 꼼꼼히 철저히 살피셔가지고 좀 많이 비교하셔서 지금 여기 실시 설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사실은 가슴이 철렁 좀 내려앉는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많이 살펴보시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저도 한번 그 설치된 데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네. 저기 위원장님, 과장님.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이오가스 저기에서 현재 저기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그 거기서 이제 계약을 돼서 현재 이제 얼마 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어디라고요? 그 환경공단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 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전년도에 좀 많이 분분했고 이제 그 많은 의견들 중에서 이제 본 의원도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을 좀 업을 좀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면 본인이 하니까 저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오해의 그런 소지도 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그 들어가는 그 하겠다는 그 사업의 목적이 그 유기견, 유기묘 이런 반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반려병원, 한마디로 동물병원이죠. 근데 동물병원이 상당히 좀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라 오히려 사람 치료받는 것보다 반려동물들 치료받는 비용이 훨씬 또 많이 좀 되고 있고 그 가격이 그 일원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바가지 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의를 할 때 이 사업 부지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계속 그 안성 맛집 랜드 내에 그 캠핑장 바로 옆에를 사업 부지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그 외부 반려견 놀이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청취 때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뭐 반대만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바우더기 행사를 할 때 보면은 그 공연을 9시면 거의 공연을 마감합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장 공연을. 왜냐? 캠핑장 옆에서 소음과 불빛이 있다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캠핑장이 아마 그러면은 며칠이니까 그 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미리 고지를 하고 행사 중이라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 고지하고서 안내를 띄워놓고 나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는 운영이 거의 여기 운영을 안 한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약간 잠깐 동안 나는 소음도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 유기묘 자 이것들의 지즘 이 소음은 다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현재 그 우리 반려견들에 대한 산책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한 게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공원과 그 다닐 수 있는 공간과 그 반려견이 없이 우리가 이용하는 공간과를 좀 분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왜 반려견이 거기서 배설을 하거나 이랬을 때 내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떨어뜨렸을 때 거기 묻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관리해 주실 것이냐라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계속 이제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우스를 해야 되는 대형견들이 있고 그 약간 공격성이 없는 그 마우스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반려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맞춤 랜드에 산책을 하면서 마우스 착용이 안 된 대형견들이 있으니까 무섭다. 이제 이런 민원부터 그 분변에 대한 배설물에 대한 민원들도 상당히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보통 카페가 보면은 반려견들을 이렇게 오는 카페가 1년은 괜찮습니다. 2년 차가 되면은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3년 차가 되면은 악취가 뱄기 때문에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해도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지는 좀 적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 안성맞춤 랜드 자체가 시민의 공원으로 그 어떤 공원이면서 문화공간으로 사용해야 된다면 이곳은 오히려 그 수목원, 그 온실 수목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관람할 수 있는 체험장
내지는 아니면 전시장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이 반려에 대한 것은 지금 보시면 그 반려인들이 반려를 키우다가 지금 이제 이제 반려견들이 이제 죽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다시 키우실 거냐라고 하면 키우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이렇게 반려가 그냥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업 등록한 곳에서만 그 새끼도 갖게 하고 또 출산 그 새끼를 낳게 해서 분양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시점에 지금 과연 이 사업이 맞느냐? 우리 관여해야 되는 것은 공익에 이익을 주는 것이 하는 거고 그 우리 사업 영역은 민간 영역은 우리 관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이렇게 놀이공간까지 해준다면 지금 안성에서 폐업을 해야 될 이 반려 관련돼 있는 업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요. 또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도 제가 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혁 의원.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전 무창축사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무창축사가 지금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상승해서 가뜩이나 자부담이 50%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농가당. 이 10억 원의 자부담이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이게 가격은 둘째 치고 일단은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게 되면. 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예, 이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사실 동의는 별도로 받게 돼 있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이제 기존에 인허가가 다 있으신 분들인데 그거를 다시 예전 시설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거라 그 주민의 동의를 받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23년도에 저희가 재공고를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맞죠?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이 중에서 2개 정도의 건은 이 무창축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창축사라고 해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진짜 냄새가 안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양돈 농가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입장으로 시각으로 보는 측면이 많잖아요. 근데 저기 어디죠?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에서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사실상 동의를 못 받고 안 된 경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예전에 이제 작년에 한번 말씀을 네네네.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별도 동의를 받으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그걸로 이제 주민들한테 관계를 좀 좋게 할 것을 요구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도 어쨌든 무창축사를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예, 맞습니다. 이 양돈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50%를 내고서라도 냄새를 정말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이제 민원을 받기 싫어서 10억 원의 사비를 투여해서 이제 이거를 막고자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안 되는 경우라면 이 정도는 이제 시에서 조금 개입을 해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이 무창축사 관련해서 뭐 자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무창축사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준공이 되는 게 작년에 저희가 새 농가가 지금
지금 작년 말에 이미 준공이 건축 준공은 끝났고요. 올해 세부 기자재를 하나 이제 죽산에 넣고 있는 농가가 있고요. 또 이제 죽산에 한 개, 일죽에 한 개 추가적으로는 4월 중에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준공 일자도 많이 예. 밀렸잖아요. 예,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각종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이제 미뤄진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상반기 중에 그 무창축사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농가들이 이제 그 양돈협회 한 자체적으로 이제 주재를 해가지고 준공식을 좀 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준공식을 할 때 이제 그 마을 주민들 있잖아요.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냄새 관련해서 좀 이제 어려웠을 분들 마을 주민들도 같이 초청하고 그다음에 관련 다른 이제 농가분들도 같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이런 시설이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준공식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올해로 좀 미뤄진 게 실질적으로 이제 돼지가 입식이 돼야지 그게 돼지가 있는데도 냄새가 이렇게 안 난다는 게 증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식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좀 늦어졌던 상황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무창축사 사업도 있고 또 강화된 냄새 저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악취 전후를 다 측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창 축사를 한다고 하는 양돈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뭐 저희 12로 50% 예산을 지원은 해주지만 그와 별개로 조금 더 어쨌든 간에 냄새를 없애려고 이분들도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챙겨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 양돈 농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냄새 때문에 민원을 넣잖아요, 환경과로. 근데 이거는 환경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냄새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과에서 이제 측정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측정을 할 때 양동 농가에 해야 되냐, 아니면은 실제로 주민들이 냄새를 맡은 곳에 측정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장님? 이 측정을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측정을 해야 되냐, 아니면 실제로 냄새가 나는 양돈 농가에서 측정을 해야 되냐? 네,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윤용차입니다. 현재 저희가 양돈농가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양돈농가 옆에 입구 출입구에 주변에 4군데 정도 해서 악취 측정기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로 암모니아나 여러 가지 실수해서 기준치가 이상이 되면 이 빨간 불씨가 뜹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그 농가를 점검을 나가서 이상이 있나,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면 아직 많이 나는데 그 주변을 돌아서 측정을 해서 지금 현재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양돈 농가랑 간담회를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께서는 아니, 주민들이 당연히 피해를 보면 안 된다, 냄새로. 다만 냄새가 났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측정을 해야지 왜 안쪽에 들어와서 측정을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석 의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그 소 럼피 스킨병이요. 그 관련돼서 하여튼 방역이 하여튼 잘 돼서 우리 안성에는 좀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 혹시 그 이 병은 이제 백신 맞아서 이제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추가로 예, 축산정책 말씀해 윤용차입니다. 주세요. 예. 그게 지금 도의 지침이 내려올 건데요. 매년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제역처럼 상반기 하반기 그 접종을 해서 예방 쪽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네,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작년에 그래서 피해가 안성 지역은 없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AI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1월에 한 번 발생이 됐고, 한 농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살처분 다 하셨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선제적으로 하시는 거 보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거의 뭐 연중 실시하는 것 같아요. 전체 이제 뭐 상시적으로 지금 그 방역 차단을 위해서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게 그렇죠. 우리 그 축산 농가에서 이제 이 바이러스 질환 그 뭐 사람한테도 뭐 많이 오지만 지금 이제 발생되는 바이러스 질환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신규로 또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서 좀 한번 점검 차원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하여튼 그 철저하게 우리 안성 관내에서 이런 그 가축 전염병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뭐 철저한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축산과 직원들이 방역 때문에 365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희 의원님. 그 탄소 중립 브랜드 구축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인증을 지금 전국적으로 71개 농가가 인증을 받은 걸로 기사에 나오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거죠? 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이제 저탄소 인증제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작년에 한우 분야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에서 72개 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아직 저희 안성 농가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안성.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이제 그 저탄소 관련 인증이 이제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농가들이 지금 한우 송아지 가격이나 한우 가격이 많이 지금 떨어졌고요. 또 이제 한우가 사육도수가 이제 광이다고 하는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탄소 인증을 받으려면 조금 농가분들이 어려우신 게 이게 이제 저탄소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출하 기간을 단축을 해야 되는데요. 출하 기간을 하면은 소가 이제 저탄소를 이제 감축을 하려면은 사육 기간을 단축하는 게 다 저탄소 인증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사육 기간을 단축을 하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통 알고 계시는 이제 마블링 있지 않습니까? 그 소 2+ 등급이 이제 마블링이 잘 나와야지 소득이 높아지는데 그 마블링이 이제 그 장기 비육을 해야만 그 등급이 잘 나와가지고 농가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예산을 세운 것이 지금 이제 1억 3천 용역비를 세운 것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실제적으로 농장에 적용을 해보고 요즘 이제 저메탄 사료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료 배합비를 잘 조정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그 농가에서 등급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고 아니면 체중이 많이 감량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농가에 시범을 적용을 해보고 또 농가들한테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함으로써 올해는 저희가 몇 농가라도 지금 안성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탄소 인증을 받는 농가의 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익이라고 하면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거를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출하 기간이 뭐 10%만 감축이 돼도요. 뭐 기존에 30개월 보통 출하인데 27개월, 28개월 이렇게 단축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료는 적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료는 단축하는데 그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농가의 생산비도 당연히 저감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그 정부에서 저탄소에 대해서 그 농업 직불제처럼 그 저탄소 직불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깨끗한 축산 농장 인증 그리고 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한우 사육도수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인증 받는 비율은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이게 저탄소 인증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이제 기본 자격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7가지 인증 중에서 다행히 한 가지 인증만 취득을 하면은 그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여기서 많이 저희가 받고 있는 게 햇삽 인증이나 그다음에 깨끗한 축산 농가 인증 같은 것들은 농가에서 좀 쉽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안성 맞춤 한우나 또 뭐 안성 한우 브랜드 농가들은 받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 우선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가지 인증 중에 한 가지만 받아도 이 인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안성에 그 미세먼지가 많고 기사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저탄소가 축산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연도별로 해서 4년 동안 13억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좀 인증이 많이 나와서
서로 오명도 복고 하는 방향으로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저메탄 사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쨌든 좀 더 인증이 수월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면 7페이지에 보면 그 추진 계획에 환경부 친환경 에너지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추후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공모 사업 이게 나중에 따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이요. 이제 동일한 환경부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이건을 신청을 하려면은 바이오가스가 대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데는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들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랑 병행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 네. 잘 준비하셔서 공모 사업 선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려견 애견 테마파크는 우리 동물복지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가까이 보시면 그 우리 가까운 인근 화성만 하더라도 그 반려 관련된 사업은요. 그나마 그 이제 그 유기견들 막 이런 것들 너무 많아서 사업을 화성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부지가 우리 안성과는 달리 완전 외곽에 한쪽에서 그 시민들의 진짜 그 고통스럽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 정부인 윤 대통령의 반려견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 모든 시민이 내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모두가 함께 혜택을 보는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실 때 사료 가게에서 말하는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그 사료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려견 사료는 판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창업됐다가 폐업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요 파악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 우리 안성만 하더라도 건강나라 처음에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이었던 것을 그 반려하시는 분께서 그 수영장을 그 임대하셔갖고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안성도.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폐업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은 모든 공공의 이익이 함께 가는 것으로 추진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시장 조사를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우리 축산 정책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낚시터 인허가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성에 있는 낚시터 중에서 영업을 대시를 하고 있는 업소가 그 영업장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건전한 여가 문화가 장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더 신중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동물복지팀장 김성주입니다.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그 부의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계신데 그 저희가 지금 당초에 이제 원래 처음 계획할 때 이제 뭐 거기 유기동물 뭐 네. 보호소 차원으로다가 이제 거기에 같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우리가 전문가 자문회의 거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건축 규모를 이렇게 좀 보호소 그 냄새 민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개지진 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거기는
보호소하고는 또 별도로다가 운영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보호소의 개념은 지금 제외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가 줄어서 이렇게 건축 면적에 대한 거는 줄여서 외부 공간으로 다 이렇게 반영이 돼서 계획으로 세웠던 자, 사항. 그러십니까? 그랬다면은 자, 만약에 유기견 보호소는 빠져 있고 병원도 빠져 있다면은 본 의원은 끝까지 반대했을 겁니다. 거기에 가장 시민들이 보통 보면은 요즘 명절에 이 버리는 유기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 과다한 진료비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이 겪는 그 반려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일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고 이 사업에 단 지금 이중섭 위원님도 그러시고 다 이구동성으로 저기 내놨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지 그곳은 적당하지가 않다. 실은 풍산개 테마마을이 거기가 비용을 들여서 해놓기는 했지만 딱히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오히려 한 곳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그 제안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것들은 고려되지 않고 지금 끝까지 지금 그 안성맞춤 랜드 위에다가 지금 현재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는 바우더기 축제 때도 거기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찾아오셨던 분들이 주차되기도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차라리 국궁체험장 같이 그 어떤 건축물이 가설물이 없는 그런 체험장으로도 좀 사용하다가 바우더기 행사 때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더 어떻겠습니까라는 그런 제안도 드렸고 여러 차원에서 각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소기의 경일기처럼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안 듣는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밀고 나간다 이렇게 하시니까 만약에 이게 본 의원이 애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보다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본 의원이 그 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더 얘기를 못했고 정말 계속적으로 그러면 정토근 의원님께서 반려견 사업을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저 반려견 폐업합니다. 폐업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려견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그 부지를 내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반려식물, 반려동물 이렇게 해서 반려로 해서 친구처럼 지내고 함께 지내는 것이 문화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중하게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만 본인들의 여가 생활, 취미 활동 모든 것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뭐 재래시장 살리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민간이 파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맞습니까? 부의장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종합 검토해서 다시 그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풍산개 마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오히려 임대해주는 이런 불민스러운 일들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그곳에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완전히 귀를 닫고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신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